손흥민이 리그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시즌 초반 이어졌던 득점 부진을 완전히 털어냈다. 최근 경기에서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든 손흥민은 특유의 결정력과 날카로운 움직임을 앞세워 팀 공격을 이끌었고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가며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했다. 시즌 초반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득점 기록으로 우려의 시선이 이어졌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매 경기 득점을 기록하며 비판을 실력으로 잠재웠다. 특히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빈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과 침착한 마무리 능력을 선보이며 왜 세계적인 공격수로 평가받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손흥민의 활약은 단순한 득점에 그치지 않았다.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동료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었고 경기 내내 높은 활동량으로 팀의 공격 전개를 이끌었다.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독려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3경기 연속골로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한 손흥민은 리그 득점 경쟁에서도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과 팬들은 손흥민다운 경기력이 돌아왔다며 상승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득점 행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어떤 기록을 써 내려갈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이를 공식적으로 정정하는 대신 다른 투표소의 집계 수치를 조정해 전체 숫자를 맞춘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의경 합동수사본부는 일부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실시간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정상적인 수정 절차로 바로잡지 않고 다른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나눠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체 합계를 맞춘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 중이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크게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즉시 수정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의 수치를 조정하거나 이후 시간대 증가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종 합계를 맞춘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자료에서도 전국 56개 시군 구 선관위에서 총 72건의 실시간 투표자 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례는 수천 명 규모의 증감이 발생한 뒤 수시간이 지나 수정된 것으로 확인돼 집계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의혹은 실시간 투표자 수 집계 및 수정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후보별 득표수나 최종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 역시 입력 오류가 단순 행정 착오인지 절차를 위반한 조직적 수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가수 비비가 워터밤 서울 2026 무대에서 선보인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네티즌들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연출이라고 비판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성인 대상 공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장면은 공연 도중 비비가 점프슈트를 벗어 비키니 의상을 드러낸 뒤 상의를 탈의한 남성 댄서들과 함께 안무를 펼친 부분이다. 해당 영상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으며 일부 시청자들은 특정 동작과 연출이 성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며 수위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연을 직접 관람한 관객들과 일부 팬들은 워터밤은 성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인 만큼 퍼포먼스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비비 특유의 강렬한 콘셉트와 무대 연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비비는 그동안 과감한 퍼포먼스로 꾸준히 화제를 모아온 아티스트다. 이전 워터밤 공연에서도 돌발 상황과 파격적인 무대 연출로 관심을 받았으며 무대 위에서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이 팬들의 호평과 대중의 논란을 동시에 불러온 바 있다. 현재까지 이번 공연과 관련해 별도의 제재나 법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공연 예술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그리고 대중이 받아들이는 선정성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수 MC몽이 약 4년 만에 개최하는 단독 콘서트가 티켓 오픈 1분 만에 전석 매진되며 변함없는 티켓 파워를 과시했다. 공연 한여름 밤에 아이스 깨끼는 지난 27일 오후 7시 예매를 시작했으며 오픈과 동시에 수많은 관객이 몰리면서 준비된 좌석이 1분 만에 모두 판매됐다. 이번 공연은 오는 8월 14일과 16일 서울 ES24 리브홀에서 개최된다. MC몽이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2022년 이후 약 4년 만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팬들과 다시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MC몽은 공연을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가수는 무대 위에서 증명하겠다는 각오를 전하며 팬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표 히트곡은 물론 새로운 연출과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각종 논란과 긴 공백에도 불구하고 예매 시작 1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며 밍몽의 탄탄한 팬덤과 여전한 공연 흥행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지난 1년 동안 약 17억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총 17억 1,470만여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같은 기간 입금 횟수는 39,829회에 달했으며
출금은 511회 이루어졌다. 출금액은 약 17억 552만 원으로 전체 영치금의 대부분이 사용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영치금 규모는 올해 대통령 연봉 약 2억 7천만 원의 6.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용자 영치금 제도와 거액 후원금 수령 방식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행 교정시설 규정에 따르면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에는 한도가 있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은 일정 절차를 거쳐 외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법적으로 영치금을 받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되는 현행 제도의 적절성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지자들의 모금이 사실상 영치금 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합법적인 절차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TVN 예능 프로그램 길이 돼서 최종 우승을 거머쥔 김나라가 방송 중 연인을 향한 감동적인 고백으로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유의 개성 넘치는 노란색 스포츠 머리로 눈길을 사로잡아온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이날 방송에서 손에 땀을 유발하는 치열한 승부 끝에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된 김나라는 결과가 호명되자마자 참아왔던 감정이 북에 오른 듯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간의 고생과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한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이어진 우승 소감에서 김나라는 예상치 못한 진심 어린 발언으로 현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방송 내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연인을 향해 저의 가장 멋진 파트너이자 매니저인 저의 여자친구에게 너무 고맙다 하며 깊은 애정과 고마움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현실적인 경제적 여유와 돈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왔던 결혼식을 이제는 정말 올리고 싶다라며 눈물의 파격 고백을 전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했다. 묵묵히 힘든 여정을 함께 견뎌낸 연인을 향한 공개 프러포즈의 현장 스태프들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아낌없는 찬사와 뜨거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학원에서 7세 남아가 또래 여아 2명을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 부모가 가해 아동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부모는 학원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아가 자신의 두 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이에 즉시 학원 측과 가해 아동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부모는 가해 아동 부모가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로 반응하며 사건을 가볍게 여겼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졌으며 학원 측의 초기 대응과 보고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어린 나이인 만큼 사건을 단순히 남기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피해 아동 보호, 심리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미성년 아동들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신원이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 알려진 내용은 관계자들의 주장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가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증시가 기록적인 급락세를 보이며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중 대규모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급격히 하락했고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했다. 특히 단기간에 시가총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은 사실상 패닉 장세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급락의 배경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세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종목에 집중됐던 투자 심리가 빠르게 식으면서 낙폭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목되는 점은 일부 증권사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국내 증시 과열과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을 경고했다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실제로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해당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분산 투자와 위험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기업의 실적과 글로벌 경제 지표를 면밀히 확인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가운데 일부 축구계 관계자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전 감독은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 대표팀 운영과 감독 선임 과정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이어진 비판 여론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참고인으로 채택된 일부 축구계 인사들은 개인 일정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한 관계자는 유기동물 보호 봉사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다른 인사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축구 팬들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청문회 참석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증인과 달리 법적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후 죽어버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공개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해당 메시지를 비롯해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성 표현이 담긴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등을 스토킹 범행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까지 접근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은 황정민과 개인적인 관계 및 사업 논의가 있었으며 자신이 오히려 정서적, 구성적 의부동 착취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개된 메시지 역시 당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해석에 반박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관계의 경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주장으로 사실관계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40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자산 22억 원을 SK하이닉스 주식에 집중 투자한 한 개인 투자자가 대규모 평가 손실을 공개하면서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당 투자자는 최근 자신의 투자 계좌를 공개하며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으로 수억 원 규모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모아온 자산 대부분을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한 종목에 투자했지만 예상보다 큰 주가 변동을 겪으며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계좌 화면은 투자자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부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장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다른 이들은 아무리 유망한 기업이라도 자산 대부분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며 분산 투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특정 종목에 자산을 집중하는 이른바 몰빵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큰 손실 위험도 함께 감수해야 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 손실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어 자산을 여러 종목이나 자산군으로 나누는 것이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는 기소가 줄거나 무죄가 늘어나 결국 피해자만 억울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안수사권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찰이 부족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의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을 추진하는 측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 권한을 줄이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권한 분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반면 일부 판사와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에서 검찰이 직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이 늘어나거나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이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그 결과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 권한 축소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회와 법조계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